우리가 이제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업입니다. 뭐 국내에서도 구매 대행도 할 수도 있고 또 해외에서도 구매 대행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지리적인 어떤 여건 차이로 인해서 주로 이제 구매 대행은 해외 상품을 우리가 국내 마켓에 소개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 마켓에 우리가 주문을 넣고 바로 이제 고객한테 배송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대행을 해주고 있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구매 대행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장점이라 한다면은 정말 초기 자본이 크지 않다는 거, 소자본으로 이제 시작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정말 PC만 있으면 내가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우리가 상품을 소싱하고 업로드하는 것들도 이 재고 부담이 없는 거를 충분히 많이 살려야 됩니다. 국내 대기업이나 자금력이 좋은 병행 수입 업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재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팔고 싶은 것들 마켓에 업로드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점을 10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우리 재고 부담이 없다는 거, 대기업이나 병수업체들이 수입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재고 부담 때문에 못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재고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사이즈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국의 크무비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크고 부피가 큰 것들은 일단은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갖고 와도 한 컨테이너에 몇 개 안 들어와요. 배송비를 녹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은 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고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만의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많은 상품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구매 대행은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나온다. 근데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 짧게는 3개월, 6개월 혹은 1년 가서 포기를 해요. 우리 식품에 있듯이 우리 사람의 인내심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짧으면 3개월, 길어도 6개월. 내가 3개월, 6개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매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의 뇌가 작동을 합니다.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 나한테 안 맞는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면서 귀가 얇아지고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 귀를 열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중구난방 뭐 아무런 기준 없이 이러다가 또 몇 개월 허비하다가 결국은 1년 되는 차에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 분명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올바른 방법을.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배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유튜브에 휩쓸리다 보면은 정말 요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만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구매 대행은 노력한 만큼 내가 열매를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정직한 시장입니다. 제가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구매 대행은 농사와 똑같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씨를 뿌리고 가꾼 만큼 매출이 나오고 제가 수익을 가져갑니다. 근데 내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난 성실해. 근데 해도 안 돼. 이거는 방법을 잘못 택한 거고 잘못 상품을 소싱한 거고 업로드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빨리 개선하고 고치면 다 누구든지 시간과 비례하면서 매출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시장이 구매 대행 시장입니다. 구매 대행 시장은 점점 우상향하고 있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부업을 하던 전업을 하던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구매 대행. 하기 나름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라 한다면은 일단은 배송 기간이 보통 해외에서 국내로 오는데 지금은 많이 짧아졌지만 그래도 한 10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2주 내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오픈마켓 기준으로 상품이 도착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고객이 상품 받았어요 하고 구매 확정을 안 눌러요. 그러면 14일 만에 도착했는데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으면 8일 뒤에 확정이 됩니다. 그럼 14 플러스 8일 하면은 벌써 1일이에요. 근데 모든 상품이 14일 만에 들어와도 21일인데 한 주만 늦어도 한 달인 거죠. 결국은 내가 물건을 팔아서 마켓에서 정산을 받는 시기보다 카드를 메꿔야 할 시기가 더 빨리 돌아오는 게 단점입니다. 지금은 뭐 선정산 서비스도 있지만 일단은 처음에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동맥경화가 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상품이 국내에 오는 그 배송 기일 때문에 내가 정산을 받는 시기가 늦어진다. 국내 상품이 이틀 3일 만에 배송이 완료되니까 내가 정산을 받는 시기도 빠르죠. 보통은 구매 완료하게 되면 바로 정산이 들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대부분 마켓이 쿠팡 빼놓고. 근데 거기다가 쿠팡이 우리가 주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14일, 8일, 21일 만에 구매 확정이 됐는데 쿠팡은 또 바로 주나요? 바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막 한 달 이상을 우리가 그냥 돈을 바닥에 깔고 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구매 대행의 단점이고, 그래서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자본이 필요한데 내가 첫 달, 두 달 매출을 냈을 때 그 매출에 대해서 내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물건 값을 보통 현금이 아니라 우리가 카드로 구매하기 때문에 카드를 그 다음 달에 정산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출에 따라 틀리지만 개인별로 500만 원, 1000만 원만 내가 메꿀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을 스타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구매 대행의 CS는 대부분 배송 문의예요. 배송 관련 문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전화를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문자나 그 다음에 그 마켓에 Q&A 뭐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거에 문자를 답을 안 하게 되면 또 페널티이기 때문에 이런 문의 CS가 조금 많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단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해외에서 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교환이나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의 단점인 거고, 이렇게 한번 크게 맞으면 멘탈이 나가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한 달 내내 죽어라고 열심히 업로드 했는데 주문이 안 들어와요. 멘탈 나가죠.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주문이 뭐 1개, 2개, 7개, 10개 쭉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문이 빵빵빵빵, 이럴 때도 또 멘탈 나갑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의 단점은 이 멘탈이 자주 나가기 때문에 내 멘탈을 잘 부여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무던한 사람, 그 다음에 약간 사기성 캐릭터, 무던하고 사기성 캐릭터가 양면한 사람이 구매 대행을 정말 잘해요. 아무튼 구매 대행의 이제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려 이제 26년도에 300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 직구 시장이 약 7조 정도 차지합니다. 세 발의 피죠. 250조 대비 7조면 되게 작은 금액인데, 사실 7조라는 금액을 놓고 보면 그게 작은 시장은 아닌 거거든요. 워낙 국내 파이가 250조나 되다 보니까 7조가 작아 보이지만 7조 시장이 결코 작은 건 아니다. 국내 우리 온라인 시장의 총 규모는 250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쇼핑으로 점유율을 따져 보면은 쿠팡이 프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2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벌어졌어요.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그 뒤를 이제 네이버, 쓱닷컴이 이제 지마켓을 인수하면서 외형이 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3위로 올라왔고, 그 뒤로 이제 1번가 이제 이런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내 온라인 시장은 거의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판매할 시장도 쿠팡, 네이버를 주력으로 여러분들이 노려야겠죠. 쿠팡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쿠팡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쿠팡에서 매출 내야 돼요. 쿠팡이 네이버보다 훨씬 매출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 시장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7조가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10년 전부터 보면은 매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는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 보고 있고,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또 어떤 문화나 아웃도어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사람들이 많은 거를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상품보다는 오히려 해외에 있는 상품을 더 선호하고 찾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흔한 국내 상품보다는 해외 상품에서 지금 소비를 하는 경향들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 시장으로 우리가 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하나의 군으로서 충분히 매출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 시장을 그냥 가볍게 직장인들이 부업식으로도 접근도 가능하지만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일반 어떤 직장인들보다도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이란 이제 개인 사용 용도로 개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소비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해당 상품을 우리가 소싱한 마켓에서 주문을 해서 국내 고객한테 바로 보내는 이런 것들을 해외 구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해외 상품을 구매를 대행해주고 있는 업을 이제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의 국내 마켓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아마존이나 혹은 기타 해외의 사이트, 중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유럽일 수도 있겠죠. 중국의 알리 같은 거야 직송이 되지만 대부분 우리가 배대지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배대지로 보내서 이 배대지에서 이제 국내로 보내주기 때문에 세관을 보내서 세관에서 통과해서 국내 택배사한테 인계가 돼서 고객한테 배송이 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세관에 들어오게 되면은 통관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목록 통관, 일반 통관이 있습니다. 목록과 일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구매한 금액이 150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상품들은 불이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150불 미만인데 150불 미만 상품은 다 이렇게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목록 통관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150불 미만이라고 다 목록 통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수입해도 되는 건지 통관돼도 되는 건지 검사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카테고리들이. 들은 이제 일반 통관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50불이 넘더라도 일반 통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이 통관도 있는데 간이 통관은 $1 이상이면서 $2,000 미만은 우리가 이제 간이로 통관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해외에 친지나 친구나 친척한테 선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샘플로 좀 수량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매 대행이라서 개인당 하나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다 목록 통관을 신청하는데 수량이 좀 많아요. 10개, 20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이 통관을 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일반 통관처럼 통관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간이로 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관부가세가 발생하고요. 관세가 대부분 프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이 통관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들이 뭔가 물건 샘플을 받고 싶다, 수량을 좀 많이 받고 싶다, 이럴 때 간이 통관하시고 또 고객들이 주문을 했는데 개인 사용 목적으로 통관하기엔 좀 수량이 좀 애매해요. 사실 10개 미만도 대부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 통관으로. 이제 근데 애매한 숫자 같은 것들은 이렇게 그냥 세무사 끼고 여러분들이 간이 통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00 미만까지 가능한 겁니다. 일반 통관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150불 이상이 되는 것들, 미국 출발은 200불 이상이 되는 것들은 다 일반 통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자 통관, 이건 내가 판매 목적으로 들어오는 상품들 세금을 내야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 일반 통관입니다. 그래서 통관에는 목록과 일반이 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제 취급하는 제품들은 다 거의 다 목록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통관으로 분류가 돼서 통관이 됩니다. 말 그대로 세관에서 그냥 서류만 보고 신고 내역서만 보고 그냥 통관시켜요. 근데 일반 통관은 진짜 모든 상품을 이 컨베이에 실어가지고 다 스캔을 뜹니다. 전부 다. 이게 일반 통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록과 일반은 이제 $150 미만이냐 이상이냐. 미국 출발은 이제 $200 미만이냐 이상이냐. 서류 심사만 하고 실제 정식 수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관부가세가 발생 안 하고 관부가세 발생하고 통관이 빠르고 하나하나씩 다 검사를 하니까 좀 느리겠죠. 그래서 건기식이나 화장품은 다 일반 통관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절차상 개인 사용 목적이니까 6개 미만까지는 목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장품도 목록이 있지만
대부분 다 기능성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통관으로 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식품, 농림축산물 이런 검역이 필요한 상품들은 전부 다 일반 통관이다.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초콜릿, 사탕, 차, 티, 애완견, 사료, 통조림, 스낵, 소스, 시리얼 이렇게 먹는 것들은 다 대부분 여러분들 일반 통관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의약품 대부분 통관이 안 되겠지만 이런 의약품들도 수입업자들은 다 무조건 일반 통관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들, 그 다음에 한약재,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이런 총포라든가 도금이라든가 화약류, 마약류, 주류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팔 수가 없는 거고요. 담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짝퉁 상품들 다 일반 통관으로 해서 다 일일이 세관에서 검수나 검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통관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부업을 하시던 내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팔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자부터 내야 돼요.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사업자를 발급을 받고 오픈마켓에 대표적으로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옥션, 11번가, 롯데온, 최근에 인터파크가 바이즐로 바뀌었어요. 재오픈을 했고요. SSG, GS샵, 티몬, 위메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가입을 해서 사업자만 있으면은 상품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티몬이나 유네프는 지금 뭐 회사가 어려운데 티몬도 또 최근에 오아시스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였는데 티몬을 인수했기 때문에 아마 또 새롭게 재단장을 해서 티몬이 이제 조만간 오픈하지 않을까. 유메프도 아마 상반기 중으로 다른 회사들이 이제 인수를 거의 할 것 같습니다. 물밑 접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스스, 쿠팡, 지옥션 11번가, 롯데온까지 인터파크까지 이제 메인으로 삼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업자만 있으면 오픈마켓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양한 품목을 팔고 싶다, 다양한 카테고리를 팔고 싶다 할 때는 약간의 이제 허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따야 돼요. 해외에서 내가 식품을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의식품 영업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도 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싶을 때 필요한 게 요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한 나머지 마켓에서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싶다. 그때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요거 다 헷갈려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스스에서는 건기식을 안 팔래 하면은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에서도 팔려고 하니까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허가증을 받아서 네이버에 업로드 해야지 카테고리가 열립니다. 다른 마켓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또 우리가 따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장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데 이 건기식이나 화장품은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있으면은 카테고리가 넓어지고 또 판매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카테고리거든요, 사실은. 건기식은 사실은 뭐 쉽진 않지만 요것도 이제 쉽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요거를 이제 따시고 화장품도 여러분들 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굉장히 판매의 어떤 카테고리를 넓혀가거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그래서 거의 구매 대행을 하면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의 사업자마다 다 딸 수는 없지만 사업자마다 다 필요해요. 내 이름으로 내가 대표자 명의로 10개, 100개를 냈잖아요. 그럼 그 사업자에 이걸 팔고 싶으면 다 내야 돼요. 근데 다 낼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엔 한 2-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사업자에다가 이런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2-3개 사업자에든 이런 제품만 업로드하는 걸로. 그러니까 다른 거 업로드 하시면 안 돼요. 요것만. 그렇게 관리하시면 이런 상품들을 많이 업로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판매업도 우리가 신고증을 발급받으면 여러분들이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의료 관련 또 전공자, 대학 전공자만이 뭐 발급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기에는 이제 판매, 마케팅, 그 다음에 제조가 있는데 우리는 판매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판매는 전공자와 무관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의료기기 판매업은 우리가 국내 상품을 팔 때만 적용이 되는 거지, 이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해외 상품을 수입하고 통관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있어도 우리가 의료기기는 못 팔아요. 이거는 국내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따두면 좋겠죠. 대부분 이건 있어도 이건 없거든요.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의료기기는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CS 전화를 받기 위해서는 내 개인 폰으로 하기에는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핸드폰 CS 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070 넘버를 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내 개인 폰이 사생활이 보호가 될 수 있겠죠. 업무랑 같이 쓰면은 뭐 완전히 하루 종일 뭐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CS 폰 정도는 따로 요금제 저렴한 알뜰폰이나 아니면 뭐 070 아톡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템플릿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팔면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상세 페이지에는 이렇게 좀 표현해주고, 명품을 팔 때는 이런 상세 페이지 상단을 쓰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는 이런 상세 페이지 상단을 쓰고, 화장품을 살 때는 이렇게 쓰고, 물론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쓰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구매 전환이 올라간다. 카테고리별로 조금 상세 페이지 상단을 바꿔주면은, 상세 페이지 상단은 뭐냐면 고객이 네이버나 쿠팡이나 지마켓에서 어떤 상품을 검색을 했는데 내게 리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내 상품을 딱 상품명을 찍고 들어왔는데 상세 페이지 첫 보이는 우리 집 대문 역할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가 고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상세 페이지 상단이 길면 안 돼요. 고객은 상품을 보려고 상세 페이지 들어왔는데 구구절절 막 뭐 해외 구매 등에서 써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탈입니다. 정말 1초도 안 걸리고 이탈이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상단은 아주 짧게 배너 형태로 짧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여기에 다 녹여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상세 페이지 하단, 상품 정보 하단에다가 다 표시하시면 돼요. CS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뭐 이따가 이제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반드시 이제 상세 페이지 하단에 상하단에 명시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적어 주셔야 되는 거고, 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영업 등록증이 있으면 또 구매 전환 올라가겠죠. 후킹 문기라든가. 그래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 상품을 올리냐에 따라서 상세 페이지 상단을 달리하면은 그 카테고리 성격에 맞게끔 고객의 마음을 후벼 파는, 고객의 고민을 내가 알아주는 그런 문구를 여러분들이 써준다면 굉장히 구매 전환이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 상품, 여러분들이 해외 상품을 산다고 했을 때 뭐가 걱정이죠? 품질에 대한 거, 정품에 대한 거, 배송에 대한 거, 뭐 A의 것들, 이렇게 고객들이 궁금한 게 요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에 맞게끔 한 방에 상세 페이지 상단에 표시를 해주면 구매 전환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해외 배송 상품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일주일 만에 배송해줄게, 나는 해외 배송이지만 나는 이거 AS 해줄게, 이거 고객이 못 빠져나가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냥 여기 첫 페이지 녹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에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상품은 권장 나이 만 14세 이상이라는 요 문구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전환법 관리 안전관리 대상이다. 그래서 이 제품은 구매 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 및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 상단에 적으시면 안 돼요. 이탈해요. 이거 관심 없어요, 고객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업 신고증이라 이렇게 그냥 번호만 해놨어요. 어떤 판매자는 아예 그냥 그 등록증까지 캡처 떠서 올려놓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판매자는 전문 판매자구나. 근데 나는 신뢰, 고객한테 이제 신뢰감을 주니까 조금이라도 그 구매 전환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서 고객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해외 배송 제품이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 통관부호, 그 주문한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써야 된다는 거, 반품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뭐 부피가 크면은 뭐 택배로 인계가 되는데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할 수 있다는 거, 관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 뭐 배송 기간은 뭐 빨리 가는데 뭐 15일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뭐 이렇게 그냥 구구절절 다 써놔요. 어차피 고객은 안 읽어요. 그래도 써놔요. 왜냐? 이게 나중에 분쟁이 걸려요. 시비가 걸리고 시시비교를 따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명시해놨다. 고객이 읽지 않았다. 고객의 규칙 사유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상하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미지 하나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해놓으면은 하단은 다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상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카테고리에 맞춰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은 수동과 반자동과 대량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누구나 수동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수동은 SEO, 최적화를 맞추기 위해서 수동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식, 이 수동보다 조금 편리한 게 반자동이에요. 그 다음에 대량은 무조건을 많이 업로드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수동과 대량입니다. 반자동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 반자동은 이 수동, 프로그램 회사에서 본인들이 분석해 나온 사이트만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반자동이야. 수동보다 수집만 조금 수집하기가 편하게끔 만든 게 반자동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좋아졌죠. 고도화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편집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그 편집 기능은 쓰되 반자동 프로그램에 이 수동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돼. 얘가 들어가 있으면 전 세계에 못할 소싱이 없다. 왜? 그냥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 어떤 페이지라도 그냥 보통은 이제 크롬의 익스텐션, 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거기 정보를 다 갖고 옵니다. 대부분 이미지를 갖고 와요. 나머지 텍스트는 다 복붙하는 형태로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넥스트이 이제 그 프로그램의 역할이 돼서 그냥 쭉쭉 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수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반자동도 할 줄 알면 좋겠죠. 왜냐면은 그 페이지 고도화하는 데는 또 여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면 좋죠. 근데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프로그램이면 더 좋겠죠, 대량이. 그래서 셀리오가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정을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반자동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반자동 기능이 그렇게 고도화되지는 않았지만 5월달 중에는 상당히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반자동 형태로 일반적인 편집 수준은 다 가능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처럼 정말 우리가 멋지게 편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꿀 수 있도록 5월달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이 뭐가 정답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수동, 반자동, 대량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대량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앞선다. 그리고 초보한테 맞는 상품 등록 방식은 대량이다. 수동이나 반자동이나 하루에 상품을 몇 개 등록하죠? 진짜 2, 30개 힘들어요. 그리고 수동, 반자동 쓰는 이유는 뭐냐? 진짜 SEO, 최적화, 속성이나 태그나 모든 걸 완벽하게 누르려고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처럼 반자동으로 100개 올리기 운동 무조건 이게 뭘 의미가 있겠어요? 반자동은 100개 못 올려요. 그러려면 대량을 써야죠. 근데 하루에 2, 30개씩 올려가지고 한 달이면 몇 개입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1000개도 안 되는데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품 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등록하는 데만 거의 6개월 걸릴 거예요. 수동 반자동식은. 그 전에 다 지치고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 수동이나 반자동식의 형태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하고 매출도 최소한 지금 내가 현재 평균 한 5천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보는 눈이 있으면은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10개 오면은 바로 그 중에 한두 개가 다음 주에 반응이 오는 정도. 해외 상품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거 해야 돼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닭등하면 안 돼요. 닭등의 시대는 끝났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수동 같은 대량을 해야 됩니다. 수동 같은 대량. 수동도 마찬가지고 반자동도 마찬가지고 대량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건 없어요. 그냥 업무 루틴에 포함돼서 기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수동, 반자당, 대량. 좀 쉽고 잘 만들어져서 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쓴다고 해서 뭐 매출이 더 잘 나오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수동을 하던 반자동을 하던 대량을 하던 내가 어떤 상품을 올릴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오히려 상품 선정하는데 조금 걸리더라도 시장 조사하고,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선정하고, 아이템 선정하고, 키워드 선정하고, 그걸로 이제 수집하고 대량으로 쭉쭉쭉쭉 올리는 거죠. 이래야지 매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 한 3천 매출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량에 집중을 하시고, 만약에 대량으로 3천 매출 내다 보면은 아마 이쪽으로 잘 안 갈 거예요. 이거에 익숙해졌거든요. 편하거든요. 대량은 여러분들이 브랜드 위주로 해야 된다. 브랜드 대량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효율 내기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국 대량은 너무 할 게 많아요. 중국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효율이 안 좋은 거지. 할 게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효율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대량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개별 상품들에 대해서 상품을 좀 고도화해야 되거든요. 상품명도 그렇고 상품 페이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이제 수동이나 반자동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갑자기 그냥 트래픽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을 찾았어요. 수요가 넘쳐나는데 국내 상품이 없네. 이런 것들은 빨리 찾아가지고 수동으로 빨리 올려야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대량 방식이 가장 효율이 좋은 방식이다. 물론 수동만 가지고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말 나를 수동으로 한 1년 이상 갈아 놓은 사람들인 거죠. 아주 판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느 것도 뭐 나쁜 건 없어요. 다 올바른 방법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다 세 가지 운영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량 방식이 가장 편하고 쉽고 효율이 빠르다,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은 수동 같은 대량을 해라. 이 수동은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수동으로 업로드 하듯이 SEO 최적화한다는 그런 수동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 여기서의 수동은 상품 선정, 시장 조사, 여기에 수동처럼 시간을 할애해라. 이 얘기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량을 하는데 수동처럼 SEO 맞추고 태그부터 속성 뭐 이런 거를 다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품 선정에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동 같은 대량을 하라 말씀드린 거고요. 상품 선정에 시간을 투자하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진짜 생산적인 일이고, 이게 거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솔루션,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할 거를 편하게 쓰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가 정말 우리가 뇌를 쓰고 머리를 쓰는 진정한 사고의 영역,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 이게 바로 상품 선정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할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면 초보자라도 여러분들이 3개월, 6개월 만에 포기하거나 성과가 없는 그런 불상사는 피할 수 있다. 어디처럼 미국 아마존 그냥 50개 사업자에 50만 개 넣어라, 30만 개 때려 박아라, 이러면 물론 이제 매출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50개, 100개 하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이에요. 저도 얘기를 해요. 정말 편하고 쉽게 하려면, 이제 머리 안 쓰려면 그냥 100개 사업자 내서 다 채워라. 10,000개씩. 그럼 100만 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 말대로 100개 사업자에 다 채웠잖아요. 채우는데 한 1년 걸릴 거예요. 6개월이면 돼요. 6개월. 6개월이면 되는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조금 카테고리나 키워드 선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집하게 되면은 진짜 무조건 7천 이상 제가 장담합니다. 무조건 어근하는데 진짜. 그 다음에 상품명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안 할 거면 대량 의미가 없어요. 대량 하실 필요 없어요. 매출 안 나와요. 셀리오도 과금 방식이 상품 수집 개수예요. 저도 누구처럼 50개, 100개 사업자 그냥 50만 개, 100만 개 때려 박으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한들 매출이 안 나오는 걸 뻔하게 제가 알고 있는데, 셀리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출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량을 하지만 상품명 가공은 필수다. 필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상품 등록을 여러분들이 이런 1, 2, 3번의 루틴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매출은 진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제가 약속할게요.
기존에 대량 하신 분들이 이거 안 했거든요. 진짜 이거 안 했어요. 1번 안 했고 2번 안 했고 3번 안 했어요. 특히 3번 안 했죠. 절대 안 나와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을 말씀드린 거예요. 압도적으로 쿠팡입니다. 네이버가 빠진 거는 네이버가 쇼핑 앱이 없었어요. 지금은 생겼죠. 플러스 스토어라고 생겼지만 이제 쿠팡을 대항하기 위해서 생겨났어요.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가 지마켓, 뭐 알리, 테무 이런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니 우리가 쿠팡을 하지 않게 되면 매출이 없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들 쿠팡을 달고 가야 돼요. 정지를 먹으면 사업자를 또 내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참고로 쇼핑 앱 말고 일반 어플 앱이라고 하죠. 카카오톡이 이제 1위고 그 다음에 유튜브, 네이버, 쿠팡. 쿠팡이 대단하죠, 진짜.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슬라이드랑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령별로. 부동의 1위에요. 전 세대 10대부터 60대까지 엄청나죠. 저는 이제 CS 전화를 대부분 받는 편인데 그 쿠팡 고객들 중에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3년 전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았어요. CS 문의가. 근데 요즘에는 60대 70대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60대 70대가 이제 쓸 정도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쿠팡 앱을.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연령대 낮은 쪽에 이제 당근마켓이 2등인 거고 1번가 뭐 G마켓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쿠팡을 끼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 매출의 거의 7, 80%가 쿠팡에서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매 대행을 하니까 통관이 안 되는 품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축산, 가공, 육류, 총기, 도검, 화학류, 그 다음에 그 동물 원물, 성분을 가진 의료기기, 뭐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짝퉁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에 어떤 그 풍기문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들, 그 다음에 판매조차 해서도 안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주방 수전들, 안전 위해 우려 제품들, 생활화학, 도수 안경, 그 다음에 영업 허가 없는 식기류, 주재권 침해 물품, KC 미인증 제품들, 그 다음에 KC 인증 마크 없이 구매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제품들은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캐치하고 상품을 수집할 때 걸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자주 눈에 익히셔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들이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별 주의사항을 보시면 이제 성인용품은 스마트 스토어는 안 돼요. 그다음에 지옥션은 이제 성인용품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업로드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마켓들은 반드시 그 성인용품 체크라고 해서 올려야지 썸네일이 19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체크 없이 올렸다가는 바로 마켓 정지가 되니까 그냥 적나라한 사진들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체크 표시를 해야지 썸네일이 19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들은 이제 성인 인증, 본인이 인증을 해야지 그 페이지가 이제 열리게끔 마켓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성인용품을 판매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성인용품은 흔히 그 알리에서 주로 수집을 좀 많이 하고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오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일 제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 등록 가능 개수는 10,000개. 쿠팡이 10,000개지만 하루 등록할 수 있는 게 5,000개. 내가 아마존에 신발이나 의류를 했어요. 근데 상품 수집은 막 10개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 5,000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쿠팡은 옵션 하나당 카운팅이 됩니다. 물론 한 상품에 옵션이 100개 딸려 있으면 옵션 수만 5,000개 카운팅이 되는 거지 그 상품 수가 10,000개 카운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상품을 업로드 하는데 이 기준에 걸려서 실제 상품은 1, 200개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사이즈 옵션이 많을 때. 11번가는 등록 개수가 하루에 업로드할 수 있는 게 5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번가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매일매일 업로드 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중간에 업로드 하다 보면 어차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셀리오는 지금 여러분 상품 수집이 그 리스팅이 500개까지 되는데 이렇게 500개까지 끊어서 올리세요. 그냥 500개 끊어서 1번가 1번 또 다른 거 수집한 거 또 500개 올릴 때 거기에는 11번가 2번 또 3페이지 가서 500개 올릴 때 11번가 3번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굳이 11번가에 화장품은 내가 이 아이디만 넣어야지, 건기식은 이 아이디만 넣어야지. 물론 이제 그 사업자가 뭐 수의식품이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돼 있다면 상관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카테고리들은 굳이 나 캠핑은 뭐 1번 아이디만 넣어야지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눠서 아이디가 많을 때는 그렇게 등록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업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션이 이제 상품이 확 줄었죠. 실제 이제 이것 때문에 대량의 시대는 끝났다. 너도 나도 그냥 구매 대행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혹은 대량에서 수동 반자당으로 넘어간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지옥션 매출이 또 올라와요. 실제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2,000개는 여러분들이 10개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즈 인터파크가 5,000개. 이메프가 10,000개, 이제 티몬이 30,000개, 롯데운이 이제 2,0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는 300건 이상, 그 다음에 800만 원 이상, 3개월 기준으로 요거 달성하면 파워가 됩니다. 그러면 10,000개에서 50,000개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건 다 해요. 근데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파워를 만들 거면은 저단가 상품을 좀 많이 팔아야 돼요. 이건 거의 다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맥혀서 파워를 못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단가를 좀 많이 팔아라. 그 다음에 파워 달면은 이제 객단가 높여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 단 계정에서 그 계정이 또 파워가 됐다. 그러면 걔도 50,000개. 그래서 한 사업자로 스스는 3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쿠팡. 여러분들 10,000개로 알고 있죠. 월 매출이 800만 원 이상 하면은 2,000만 원, 50,000개. 여러분들 쿠팡에서 4,000 찍잖아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라는 얘기예요. 관리 잘하고 배송 잘하고 매출 올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대부분 이거를 못 해가지고 사업자를 수도 없이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어차피 죽으면 또 내고 죽으면 또 내고 쿠팡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쿠팡이 매출이 워낙 잘 나오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쿠팡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지만 쿠팡 계정 여러분들이 2-3개 계정은 잘 관리하셔가지고 최소한 800이라도 하면 거의 더블 이상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옥션이 처음에 들어와서 관리 좀 잘해서 매출 좀 올려줘. 그러면 500만 원만 해주면 상품 등록 10,000개 해줄게.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돼요. 2,000개밖에 업로드 못하는 거 아닙니다. 500만 원만 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 그래서 이거는 지옥션에서 대량 사업자를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대량도 좋지만 좀 관리 좀 해라. 초기에 때려박지 말고 이제 이런 의미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리. 그래서 수동 같은 대량을 하고 상품명도 가공하고 여러분들 CS 잘하고 이제 이런 의미예요. 11번가가 이제 지금 5,000개지만 10,000개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것도 담당 MD가 실질적으로 열어주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판매자 평점, 매출 잘하면 내가 매출도 잘하고 평점도 높다. 그러면은 해당 MD한테 연락해서 나 상품 수 더 넣어야 되는데 열어줘라. 열어줍니다. 롯데온도 안 될 것 같죠. 2,000개. 매출 잘 해보세요. 관리 잘하고. 조금만 더 열어줘라. 5,000개 열어줘요. 롯데온도. 그래서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하고 매출만 잘하고 CS만 잘해주면은 충분히 더 열릴 수 있다. 11번가 담당 MD는 고객센터 전화해보면은 알려줄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내 주력 카테고리가 뭐에 따라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내 담당 MD가 안 정해져 있지만 내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내 주력 카테고리가 가구입니다 하면은 정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랑 의사소통해서 열어달라고 하면은 열어줍니다. 그래서 11번가는 이제 이런 등급 노출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션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냥 선순환이에요. 잘하는 놈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11번가도 그렇고 지옥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품 등록해놓고 관심 없고 뭐 CS 답변도 안 하고 이러면 계속 그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마켓이든 매출이 자꾸 일어나고 배송 잘해주고 그 다음에 CS 잘해주면요 마켓 점수가 올라서 노출은 더 잘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니까 이거는 모든 마켓 공통이에요. 그래서 1번가는 안 나오는데 어떤 아이디는 잘 나와. 그 아이디는 이제 그냥 선순환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마켓, 옥션, 쿠팡, 네이버 다 마찬가지예요. 선순환만 되면은 그 아이디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순환돼서 잘 굴러가는 아이디들은 여러분들도 관리를 더 잘해 주셔야 돼요.
페널티 안 먹게끔. 그래서 인터파크도 이제 일반 회원은 5,000이지만 10,000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출만 잘하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돼요. 11번가 글로벌 사업자라도 매출 내야죠. 누가 국내 사업자로 해서 매출 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또 대표님이 그분한테 잘못 얘기를 들으신 것 같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물론 G마켓, 옥션, 본가가 다 세계 마켓이 똑같아요. 국내 아이디가 노출이 더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머그컵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광고 상품, 국내 일반 상품, 그 다음에 해외 상품 이런 순위이기 때문에 밑에거든요. 해외 직구 상품. 그래서 해외 상품을 국내 아이디로 누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마켓 정지 사유입니다. 예전에는 걸리면 그제 삭제하면은 됐지만 지금은 하나라도 걸리면 전체 상품을 다 삭제해야지 다시 아이디를 열어줘요. 내가 열심히 등록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들어간 시간이. 그래서 처음부터 해외 제품은 글로벌 아이디에다 놓으시고 국내 아이디에는 국내 상품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켓에서 가장 이제 예민하게 보는 게 이제 배송, 발송 기준 페널티를 좀 심각하게 보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장을 업로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송 제품인 경우에는요,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출고 소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6일이에요. 6일. 그럼 고객이 오늘 보고 있으면은 6일 뒤에 도착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나겠죠. 근데 대부분 또 이거를 몰라가지고 내 배송 상품이 14일, 20일 걸리니까 거기다가 14일, 20일 적어요. 그럼 플러스 6일 되면은 거의 한 달, 고객이 페이지 볼 때 내 상품이 한 달 뒤 도착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구매 전환이 안 되죠. 당연히 매출도 없겠죠. 아무튼 요 설정한 기일 내에 상품이 도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번가는 대표님들이 업로드할 때 그 출고 소율이라는 게 템플릿으로 미리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제 그거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옥션도 출고 소율이라고 템플릿 적용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즐도 주문 완료부터 이틀 내에, 그 다음에 롯데온은 여기 빠져있지만 롯데온도 대표님들이 설정한 템플릿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장 대표님이 대부분 그냥 주문 들어와서 이틀 내에 송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알리 제품들이 배송이 좀 빨라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막 이상한 송장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리 주문할 때 스탠다드 그 배송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 주문을 하는데 뭐 찾다가 없으면은 뭐 그런 배송 방법이 아닌 상품을 또 우리가 발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상한 송장 번호가 딸려오는데 이런 송장 번호가 앞자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은 이런 택배사 선택해서 우리가 송장 업로드하면 된다라고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것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송장 등록하는 것들은 루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송장을 이제 쓰면 안 되는데 쓰더라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일단은 뭐 이거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면 내가 여러 가지 손해일 수도 있고 고액의 상품일 수 있을 때는 뭐 일단 송장이 안 나왔다. 근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배대지들이 선송장이 대부분 나와요. CJ나 우체국 송장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안 나올 경우에는 일단은 뭐 기타 택배를 넣어놓고 이제 찐 송장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도착 예정 일 내에 만약에 송장이 처음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가송장을 넣고 도착 예정일 내에 송장을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이 도착 예정일 내에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바로 쿠팡에서 연락 와요. 송장 흐름 파악이 안 돼서 취소하겠다고 뭐 이러니까 반드시 찐송장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도록 가송장을 넣더라도 그렇게 업무 루틴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가 지옥션 인터파크는 일단은 기타 택배로 놓다가 이제 찐송장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정산 받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위메프는 가송장 자체가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티모는 이제 직접 전달. 그러니까 송장이 찐송장이 이제 간혹 가다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배대지에서 선송장으로 해가지고 송장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상적인 송장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송장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고 지연 기준은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인데 이제 기타 택배로 일단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는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쿠팡도 일단은 가송장을 놓다가 만약에 쿠팡에서 찐송장이 없으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정산을 못 받을 가능성도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는 고객한테 전화해서 사정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착은 안 했지만 내가 정한 만약에 내가 출고소일을 이제 6일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12일인데 뭐 주말 끼고 나면 아마 도착 예정일이 한 15일 될 거예요. 근데 상품은 분명히 오고 있는 게 맞는데 15일 이내에 도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직권 환불을 할 수가 있어요, 쿠팡에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송장만 찐송장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송장이 없다면 고객한테 사정을 말씀을 하시고 나는 업체 직송으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그 전에 사전에 고객님 미리 의사통하시고 업체 직송으로 나와서 이제 배송 완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송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표님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마켓들은 뭐 기타 택배나 직접 전달로 이렇게 송장을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구매 확정 기준. 우리가 또 정산 때문이라도 웬만하면 가송장을 안 쓰는 게 낫죠. 만약에 이제 기타 택배로 하게 되면은 직접 전달이나 그러면은 결제일부터 이제 45일 이후에, 결제일이라기보다는 배송 완료일로부터 45일 이후에 구매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산이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쿠팡은 이제 배송 완료 시점 이후 이제 7일 뒤에 업체 직송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11번가는 거의 한 달 뒤에, 지옥션도 2달 뒤에, 인터파크도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우리 정산 때문이라도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타 택배는 사용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송장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예외적인 방법인데 정산도 이렇게 늦습니다. UMF도 마찬가지로 직접 전달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한 달 뒤 이렇게 정산이 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매출을 올려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쿠팡의 검색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어에 따라서 쿠팡 엔진은 검색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AI가 돌고 있거든요. 쿠팡하고 네이버는 AI가 고객들한테 리스팅을 해줘요. 추천해주는 거고, 나머지 마켓은 AI가 아니라 그냥 검색어 일치하거나 연관 검색어 뭐 이런 것들이 일치할 때 이제 리스팅하는 방식인데, 쿠팡하고 네이버는 AI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검색 엔진이 일단 고객이 검색어를 치면 그 검색어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부터 먼저 딱 매칭을 해요. 이 상품 흔들리자 의자 카테고리, 이렇게 자동적으로 검색 엔진이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검색어에 맞는 상품명, 그 다음에 고객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더 적었다 그러면은 이제 검색 옵션까지 일치하는 제품을 먼저 리스팅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검색어 입력했을 때 상품명이나 상세 설명을 토대로 후보군을 선정을 하고, 이때 이제 검색어가 쿠팡 검색 엔진이 상품을 찾는 중요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색어가 들어오면은 카테고리를 먼저 찾고 검색 엔진이, 그 다음에 그 검색어에 해당하는 상품명 일치 여부를 보고 상품을 이렇게 리스팅을 하는데, 대부분 고객이 의자라고 검색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뭐 흔들의자, 원목의자, 원형의자, 뭐 포장마차에 쓸 의자, 뭐 거실의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올 겁니다. 거의 의자라고 하는 고객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양한 검색어로 고객들이 검색을 하는데, 아니면 뭐 배송이 빠른 의자,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AS 가능한 의자 이렇게 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걸리느냐? 검색어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검색어가 되게 잘 먹거든요, 쿠팡이. 그래서 쿠팡은 여러분들이 그 검색어 태그를 저는 꼭 입력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다양하게 검색어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검색어를 쿠팡 검색 엔진이 속성값이나 검색 필터 값까지 이제 뒤져서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검색 필터 속성값이 쿠팡은 중요하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이 판매자가 뭐 상품명이나 카테고리나 이렇게 적합도가 맞는 건 당연하겠죠. 판매량도 좀 있었고 평점도 있고 또 무료 배송 상품인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리스팅 순서를 AI가 리스팅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쿠팡의 또 장점은 뭐냐면 마켓에 비해서 롤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상품을 등록을 하거나 새롭게 진입한 셀러한테도 기회가 열려 있다. 매출이 그래서 쉽게 나오는 겁니다. 같은
같은 흔들의자를 리스팅을 해줘도 요 값을 다음에 다른 고객이 검색했을 때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막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나 싱글셀러한테도 쿠팡한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매출을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보다 편하게 낼 수 있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쿠팡을 상품 등록하면은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쿠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워낙 쿠팡 매출 비중이 크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검색어가 들어오면은 카테고리부터 검색 엔진이 찾고 보시라는 검색어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전기톱이라는 카테고리를 찾고 고객이 달랑 보시라고 입력을 안 하겠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양한 옵션이 들어올 거예요. 220V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검색이 들어올 건데 이런 다양성들을 우리가 상품명에 다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40자 미만인데. 그래서 검색어 태그에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근데 쿠팡은 다른 마켓에 비해서 이 태그 값과 상품명 다 매칭을 해줍니다. 전기톱 220V, 보쉬 전기톱, 보쉬 220V 이런 식으로 막 다 섞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나는 보쉬하고 볼트 요 두 개만 입력을 했는데 상품명에 여기다가 쿠팡은 전기톱이라는 카테고리를 붙여서 카테고리명은 태그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명은 여러분들이 상품명으로 안 써도 되고 태그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자동으로 조합을 해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검색어로 미니를 쓴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경우의 수가 확 늘어나죠. 보쉬 미니, 보쉬 전기톱 미니, 미니 전기톱 이런 식으로 막. 쿠팡은 로직이 이런 로직이라서 여러분들이 검색어 태그에 단어를 많이 넣어주면 대표님 상품의 노출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패딩 2X 라지, 그 다음에 여성 패딩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을 해줘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내가 태그까지 넣어주면 패딩 여성 방수, 패딩 스몰 사이즈 다 다양하게 묶어주는 방식이 쿠팡 로직입니다. 연간 일정 저처럼 이제 유통을 오래 해왔던 사람들은 그냥 몸에 체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통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전혀 다른 분들이 이제 전업을 하시거나 부업을 하시는데 되게 생소하거든요. 이것조차도. 근데 지금은 구매 대행하는 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쉬워요. 정말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얘 때문에 시간이 진짜 좀 과장되면 거의 그냥 100분의 1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한 두세 가지밖에 못했던 업무들을 얘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인공지능을 써야 됩니다. 저는 GPT 출시하자마자 쓴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저도 어떻게 쓸 줄 몰랐어요. 쓰다 보니까 이제 업무에 활용하게 됐고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지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유튜브도 거의 매일 저는 2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시간이 안 되니까 대부분 잠자기 전에 누워서 유튜브로 이제 인공지능 공부를 많이 했죠. 지금은 제가 인공지능을 너무 잘 쓰고 있고 진짜 구매 대행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고 제 매출을 지금 얘가 다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몇천 배 똑똑한 아이인데 이거를 내 친구처럼 비서처럼 내 오른팔 왼팔처럼 부릴 수가 있는데 왜 안 부려요? 사람 얼굴과 몸뚱아리가 없을 뿐인 거지 정말 나보다 똑똑한 1000배나 똑똑한 뇌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누누이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안 써도 돼요. 불편한 거 없어요. 근데 이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벌써 진행 중이에요. 그 차이는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이미 쓰는 사람들은 소득을 더 넓혀놨고 더 벌고 있어요. 안 쓰는 사람보다. 디자이너 전공 안 한 사람이 디자이너 회사를 만들어서 오히려 포토샵 몇 년을 했던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쉽게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노래 한 곡을 뚝딱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풍의 노래를 만들어서 내 스마트폰에 담고 하루 종일 듣고 다녀요. 지금 세상이 이래요. 인공지능을 구매 대행에 활용하는 거는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에 관련된 정보들은 이런 것들은 일도 아니죠. 1년 스케줄 뽑아줘. 지금 내가 어떤 상품을 준비해야 돼. 이런 것들은 정말 일도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단편적인 질문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얘한테 질문을 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정말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제 AI가 있으니까 뭐 공부할 필요도 없네요. 맞아요. 공부할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정통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얘한테 질문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분야 질문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매 대행 관련해서 교육을 듣더라도 그 교육을 들어서 새로 알게 된 지식을 인공지능에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은 정말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태그, 보통 태그라고 합니다. 태그라고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가 10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가 중요한 거는 속성값이 중요한 거. 쿠팡은 얘가 중요해요. 아까처럼 막 매칭을 하거든요. 상품명하고 옵션하고 태그랑 최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우리 셀료에도 이 태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쿠팡 기준으로 20개를 넣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자동으로 10개 들어가고 유메프도 10개, 팀원 5개. 하물며 11번가 지옥션 없어요. 이것도 팀원, 인터파크, 롯데원도 무의미한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도 굉장히 큰 좌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상위 노출, 같은 조건이라면 그게 이제 태그가 있고 없고의 차이. 중요한 건 쿠팡. 일단은 어떤 상품 소싱해야 될까? 기본이 뭘까요? 왜 고객들이 해외에서 상품을 살까요? 국내에 없으니까. 그죠? 아니면 국내는 비싸니까. 그 두 가지를 대표님들이 충족시키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다 거기서 파생된 이론인 겁니다. 조금 꼬아놓고 다르게 써놓은 것 뿐인 거지 결국은 그거예요. 빅사이즈 없잖아요. 디자인도 없잖아요. 국내에 이 기능은 없어. 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죠? 전자제품이나 인증제품, 식기식품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막 수입하기도 꺼렵고 하니까 다양하게 많이 못 갖고 오죠.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는 거고. 독특한 디자인 국내 없잖아요. 덕후도 없어요. 결국은 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있지만 해외가 그래도 조금 내가 저렴하게 사고 싶어서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매 대행의 본질, 해외 상품을 사는 본질에 집중한다면 그 본질에 맞춰서 우리가 상품을 준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재권과 관련된 것들, 구찌, 다이노, 뭐 다이와 타이틀, 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소싱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 품이고 그 다음에 마켓에서 정품 소명 요청을 하더라도 소명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의료기기, 위험 물질들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아용품 안 되고, 라이터, 그 다음에 이렇게 헤르츠가 약하거나 이런 것들은 고정원이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전압이 이제 우리는 220V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이 많이 필요한 제품들, 조립 가구 등 조금은 이제 난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판매자 리뷰나 건수가 많으면 상관없고, 그분들은 부품을 빼먹거나 포장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해당 소싱처에서 리뷰나 건수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고 소싱하셔도 됩니다. 초보자들이 초반에 소싱할 때 조금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검색량만 봐요. 검색량이 많으면 이거 잘 팔리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크나큰 착오입니다. 검색량만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상품의 수요를 봐야 된다. 수요.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국내 상품 엄청 잘 나가는 제품이 있어요. 이런 것들 사실은 또 눈에 가게 되어 있고, 이런 비슷한 유의 제품을 또 해외에서 또 갖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판매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브랜드 인기 있는 것들 맹목적으로 무조건 하고 보는 나이키, 노스페이스, 뉴발란스, 아디다스 그런 거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외 구매 대행의 본질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이 나오잖아. 나이키, 뉴발이라도 일단 국내 없는 거 여기에 이제 내가 포커스를 두고 거기서 좀 응용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싱은 우리가 트렌드, 지금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찾는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년 이맘때의 상품, 그래서 데이터랩에 들어가서 작년 5월, 6월에 키워드를 쭉 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전체적인 시장 파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작년의 트렌드가 올해로 유지되는 게 있고 또 유지되지 않고 또 새롭게 나온 트렌드가 있어요. 우리는 새롭게 나온 트렌드를 항상 여러분들이 캐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매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단을 세우고 지금 현재의 카테고리별로 패션 의류, 패션 잡화,
자동차, 전기, 전자, 그 다음에 가구, 인테리어 이런 카테고리마다의 그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서 찾아야 됩니다. 품목,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트렌드를 발견을 했으면 거기 트렌드 안에서의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국내에 없다고 우리가 수집해서 올린다고 매출이 나가지 않아요. 수요가 없는데, 국내에 없어. 근데 수요가 없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서도 국내에 많지 않은 거, 이런 상품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이 친구한테, AI한테 소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이런 데이터를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트렌드나 키워드나 국내 수요를 이 친구가 대부분 또 검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 7%는 캐치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어떻게 질문하에 따라서 해외 구매 대행에 적합한 아이템을 얘한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에 판별이 난다. 근데 그 질문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싱에 대한 기준, 원칙, 그 다음에 이런 트렌드를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보고 추려서 이 친구한테 분석을 요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이 AI를 잘 쓰고 있는 겁니다. AI는 지금 현재 GPT가 있고, 그 다음에 클로드가 있고, 퍼플렉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잘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어요. 각각의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잘 쓰고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뭐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네 가지를. GPT나 뭐 클로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셔도 되는데,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매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랩이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의 키워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친구한테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은 얘가 직접 다 들어가서 자료를 못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현재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있는데, 일단 GPT를 우리 셀리오에 붙일 거예요. 5월달에 장착이 되는데, 장착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가공해서 뽑아줄 겁니다. 자동으로. 그걸 떠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이제 상품 아이템을 뽑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셀리오 내에 제가 구축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거는 이제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유료 결제하셔가지고요. 한번 써보세요. 대부분 월 20불 3만원 정도 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3만원 주고도 그 이상의 값어치를 뽑을 수 있고, 어차피 우리는 상품명 AI를 통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료하고 유료의 차이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무조건 유료로 쓰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별로 최근 트렌드가 무엇인지 항상 파악을 해라. 국내 수요가 존재하지만 상품이 부족한 것을 찾아라.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됐으면 상품 수를 무조건 많이 채워라. 그러면 여러분 상품이 팔릴 확률이 엄청난 거죠. 아이템 하나 찾았어요. 그 아이템 딸랑 한두 개 놓을 거예요. 그거 그냥 40개, 50개, 많게는 100개씩 놓으래요. 내 점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매출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왜? 내가 닭등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요. 상품명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품 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셀리오는 이제 가격과 재고가 이제 자동 연동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수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5월 달에 자동으로 되게끔 연동이 될 거고, 뭐 여러분들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자동으로 하루 종일 그냥 PC가 꺼져 있어도 매칭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리오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내의 명품이 이제 D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그냥 도매매 상품을 수집해서 업로드 하듯이 그냥 바로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이 뭐 자동으로 대량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엑셀로 내려받아서 상품명을 대량으로 수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소싱처가 국내 리셀, 그 다음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이렇게 뚫어놨는데, 지금 유럽은 없지만 4월 말이나 5월 달에 계속 순차적으로 오픈할 거고요. 올해 안에 한 100개 정도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에서 많은 상품들을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셀리오 하나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져갈 수 있다. 10이 이제 오픈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역직구 형태로 일본에다가 우리 한국 상품을 쉽게 등록을 해서 판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입사도 이제 다음 주에 오픈할 건데,
카페24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사몰을 쉽게 아주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왁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사몰 하나 만드는데, 자사몰의 장점이 뭐죠? 일단은 페널티가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없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 제한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으로 특정한 아이템이나 카테고리 잘 파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는 그거 위주로 아니면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종합만 형태로 나 여기다가 그냥 몇백만 개 때려 놓겠다. 그러면은 이제 셀료로 수집을 해서 카페24로 상품 등록을 해서 카페24에서 내 자사몰로 쭉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리셀도 우리가 상품을 수집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해도 해외 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위탁 판매로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샵마인 기능처럼 이제 주문 관리, 주문 처리, 송장, 전송, 그 다음에 CS 관리, 뭐 문의 다 끌어와서 문의까지 다 전송이 되게끔 이렇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스토어, 올인원으로 이거 하나 쓰게 되면은 다 모든 것이 해결되게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자동 번역, 지금 이제 텍스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번역이 되는데 상세 이미지에 있는 그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 번역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제 5월 달에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D도 이제 저희 셀리오 쪽에 연동을 시켜서 지금은 이제 구글 기본 번역으로 상품명이 오지만 앞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GPT가 이제 자연어 번역을 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카테고리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상품명을 바꾸지 않더라도 바로 수집과 동시에 업로드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GPT가 붙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자동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쉽게 명령만 내리면 셀리오 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제가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판매된 상품이나 그 다음에 뭐 조회수가 많거나 이런 상품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관리해 주시면 매출이 더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작업은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자동화 할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만 조금 더 고도화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추가시켜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상품 정보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더 풍성하게 많은 정보를 고객한테 주게 되면 구매 전환이 더 나니까 이거를 다 모든 상품을 할 필요가 없어요. 판매된 제품이는 안 되었지만 이제 조회가 많이 되고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개별적으로 고도화 시키는 거죠. 이때 이제 수동이나 반자동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동 반자동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런 작업들 때문에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비교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뭐 상품명을 바꾼다던가 혹은 뭐 네이버 카탈로그나 쿠팡용에 묶이지 않도록 상품명이나 가격적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시장 조사한 이후에 이제 반영하게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매출을 조금 더 계속 더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상품명 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상품명 변경은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단 상품명 삭제하거나 완전 교체가 아니라 키워드 중에 일부를 최근 트렌드 키워드로 바꿔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당연히 태그나 속성값이나 다 풀로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된 상품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매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꾸준한 매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아예 이제 뭐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아예 차별화돼서 뭐 묶이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또 고도화 작업이기도 합니다. 마켓별로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홈 등록을 할 때 지옥션이 최대 판매 기간이 여러분의 업무 루틴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딱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판매 연장해 놓는 것들. 처음에 신규 가입자들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일하다 보면 까먹어요. 어느 순간 지옥션이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들어가 보면 여지없이 다 판매 중지가 걸려 있어요.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가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선택사항인데 셀리오로 등록하게 되면 기본 자동으로 3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가도 해가 지나면은 매출이 안 나올 때 있어요. 어쨌든 뭐 구매 대행 상품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유지된
제품이 많지는 않아서 뭐 11번가는 사실 뭐 이렇게 큰 타격은 없지만 지옥쇼는 이제 90일마다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UMF는 2년.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조심할 게, 우리가 이제 상품을 등록할 때 10,000원에 등록을 했어요. 판매가가 10,000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판매가 되면은 10,000원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겠죠. 10,000원에 수수료가 10%면은 1,000원 빠지고 우리가 9,000원을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쿠팡이나 내가 쿠폰을 붙여서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러면은 10,000원짜리가 9,000원 판매되면은 네이버 쿠팡은 9,000원의 수수료가 붙지만 지옥션, 11번가, 팀원 UMF는 등록가에서 수수료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옥션, 11번가는 러프하게 그냥 수수료를 한 15, 조금 더 안전 마진 갈 거면 한 17, 이렇게 가중치를 두고 올리면 좋겠죠. 너무 많이 올려도 또 판매가가 이제 너무 많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대부분 평균 수수료가 13% 정도 되니까 한 가중치를 뭐 한 15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최초 등록가로 수수료가 빠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원도 마찬가지고 UM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송비를 별도로 하게 되면은 보통 해외 배송비가 100원, 15,000원, 900원, 뭐 어떤 거는 더 무거운 것들은 우리가 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수수료가 안 붙었는데 지금은 다 수수료가 붙어요. 3.3%. 아주 야갔죠. 이제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수수료, 네이버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튼 다 3.3%가 좀 붙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냥 다 무료 배송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료 배송이 그 노출 순위에 있어서도 무조건 우위에 있고, 특히 쿠팡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무료하고 유료의 그 노출 순위가. 대부분 여러분들 그냥 그 무료 배송으로 세팅을 하시고, 또 무료 배송으로 세팅을 해야지 조금 더 내가 마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가벼운 제품들에 대해서는 내가 판매가에서 이제 마진 책정하더라도 2개, 3개 주문 들어오게 되면 내 마진이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건기식인데, 아무튼 대부분 여러분들이 무료 배송으로 조금 세팅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해외 결제를 할 때 그 해외 카드에 이제 좀 특화된 카드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국민의 가온 글로벌 카드를 많이 썼고 최대 3%까지 적립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신한카드 디본이라든가 농협, 그 다음에 뭐 삼성의 아이디 글로벌, 현대의 에디션 3 같은 게 있는데, 뱅크샐러드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외 카드 다 적립률이나 혜택, 마일리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거, 뭐 적립하는 것보다 2% 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여유가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회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카드 쓴 거에 대해서 적립이 되거든요. 뭐 샵백이라든가 알리익스프레스 포털이라든가 뭐 이런 리베이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유럽과 일본은 이제 그 부가세가 환급이 되니까 일본은 소비세라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거는 뭐 직접 환급을 받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할인,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혹은 그만큼 싸게 사니까 내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면은 마진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 판매자하고는 일단은 뭐 내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량을 조금 많이 주문할 때는 그냥 단순히 들어가서 무조건 발주하지 마시고 판매자하고 이제 톡을 통해서 대화하시고 하시면 가격 DC가 가능하니까 협의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1인 사업자로 출발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바를 쓸 때가 될 거예요. 알바를 언제 쓰면 돼요? 이제 다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대표님이 어느 순간 수집과 업로드를 한 개도 못하고 있을 때, 그만큼 이제 업무에 치인 거죠. 발주에, CS에, 기타 다른 마켓의 행정 업무에 치여서 수집과 업로드, 무조건 대표님들은 핵심 업무, 메인 업무, 매일 해야 되는 업무, 수집과 업로드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느 날 한 개도 못하고 있을 때다. 매출을 떠나서, 구매 대행이 매출 없어도 바쁘긴 하는데 일단은 못하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알바를 뽑는 타이밍입니다. 알바는 뭐 똑똑한 젊고 대학생들 쓰면은 손도 빠르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좋아서 좋죠. 근데 이 친구들은 오래 있진 않아요. 잠깐 왔다가 이제 철새처럼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워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손은 느리지만 그때 주부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게 그분들 되게 일하고 싶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근 마켓에서 그 채용 공고를 내시게 되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바운더리 내기 때문에 또 지원하신 분도 또 안심하고 지원을 하시고 또 집에서 가까우니까 오래 다니시기도 좋고 해서 처음 뭐 그분이 이제 전업주부라서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이라면은 뭐 금상첨화겠지만 조금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뭐 한 2, 3개월이면 이제 숙달이 되니까 차라리 알바 젊은 애들 가르쳐서 이제 쓸만하니까 2, 3개월 만에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분들이 낫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먼저 채용하시고 직원은 내 사람이다 생각했을 때 직원으로 가세요. 처음부터 직원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다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출이 너무 많거든요. 200을 주더라도 공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 다 물론 반반 부담하긴 하지만 그래서 알바 위주로 그리고 웬만하면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15시간이 넘어가면은 주휴수당이라 그래가지고 하루치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 반복 작업들, 대표님들 대신에 할 것들, 컴퓨터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소싱과 업로드 시킬 거 많잖아요. 단순 카테고리들은. 그다음에 뭐 그 우리 엑셀 업로드 수집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일 시켜도 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셀료 하시다 보면은 단순 반복 작업들이 생길 거예요. 일단은 그런 거 위주로 재택근무로 해서 그냥 주시면 되는 거고, 조금 잘하면 이제 CS 맡기셔가 대표님은 오로지 이제 수집과 업로드 쪽에 이제 치중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분업화시키고 키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매출이 나오고 규모가 커지면 이제 사람도 이제 한둘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같이 일할 타이밍이 생겨요. 그때는 또 사무실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죠. 보증금, 월세, 집기, 뭐 비용들이 들어간다.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을 쓰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봐도 잘 모를 텐데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에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비지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정보 이런 것들은 금방 그 한도가 끝나서 지금 없을 수도 있고 시행 안 할 수도 있는데 최근 정보들 여기 들어가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내가 직원을 쓰고 있다면 혹은 알바를 쓰고 있다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챙겨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비용 구조에서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부담이 안 되니까 여기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우리 4월달 가입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사용 기간을 2주 더 드리고 국내 리셀에 대해서 2시간 짜리 VOD, 그 다음에 개인 코칭, 그 다음에 셀료 마켓으로 매출을 내는 방법 VOD 제작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과 건기식 관련된 제 강의 녹화본도 그냥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AI로 어떻게 상품명을 바꿔야 되는 건지 제가 거의 뭐 1년 이상 몇 번씩 수정했던 그 프롬프트를 그냥 여과 없이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조금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프롬프트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중국 키워드 수집하면은 매출 반영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키워드 1,500개 드리고 그 다음에 금지 제외 치환 단어 그 다음에 브랜드 금지어 뭐 품이나 건기식이나 써서는 안 될 단어들 그런 것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그 단어 종합본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유럽 부가세 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해외 파트너를 조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건기식 폐쇄몰 여기가 배대지도 하고 있고 가격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입을 시켜 드릴 거고 일반 가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공원 브랜드들이 이제 보통 배대지로 보내게 되면 결제를 주문 취소되거나 그 다음 한국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미국에서 실제 대행해 주신 분은 제가 또 조인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셀리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능적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수집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도 여기 보셨겠지만 수집 업로드 재고 이제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이제 뭐 아예 개수까지 이제 표현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작업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그 명품 시계 주얼리 저희가 또 이태리 쪽하고 또 조인되어 있는 업체가 있어서 지금 상품 상세 페이지가 작업되는 대로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고 좀 54개가 올라와 있는데 실제
실제 유럽에서 이태리에서 배송하는 제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가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시계하고 가방은 10,0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특소세가 붙어요. 26. 그것까지 다 관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니까 대표님들이 여기서 대표님 마진하고 그 다음에 마켓 수수료만 업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매매를 왜 오픈했냐? 이게 매출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매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카테고리 검색을 하던 아니면 여기서 상품 검색을 하던 아니면 뭐 키워드 검색을 하던 어떤 검색이든 상관없 남성 신발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실내화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리스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로그인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은 도매매로 연결되는데 그 여기 보시면 도매국이 있고 도매매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매국은 이제 사업자 최소 이제 그 구입 수량이 2개 이상인 것들.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은 더 쌉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품이나 여기는 같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낮게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낮게 구매를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혹시 뭐 2개, 3개 복수 주문이 들어오면은 대표님들은 여기서 발주를 하면 돼요. 조금 더 싸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뭐 개당 뭐 500원 가격에 따라서 1,000원 아니면 좀 비싼 제품들은 정말 몇천 원씩도 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싱은 여기서 할 거예요. 항상 뭐 여기 최하위 카테고리 들어가 가지고 슬리퍼 들어오게 되면은 슬리퍼 하위 보시게 되면은 슬리퍼에서 이렇게 리스팅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조회할 때 여기 수량비의 상품 제외는 뭐냐면은 수량별로 한 개일 때 배송비 얼마, 2개일 때 얼마, 3개일 때 얼마 이런 것들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체크하게 되면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품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간별 배송 추가 상품 이것도 몇 개에서 몇 개까지는 배송비 얼마 5개부터 몇 개까지는 배송비 얼마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는 배송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외. 왜 제외할 거냐면은 우리는 무조건 개당 배송비를 녹여서 무료 배송 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이거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 해제하고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여기 그냥 1등급으로 해서 리스팅을 합니다. 일단은 667개가 리스팅이 됐죠. 그래서 뭐 인기 상품 순으로 볼 수도 있고 단점은 이제 판매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필수적으로 상품명을 바꾸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대표님들이 피해가고 싶으면은 그냥 최근 등록선 위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실제 이 제품들은 검색해도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인기 상품 하더라도 내가 이제 상품명을 바꿀 거니까.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시면 또 사이즈가 또 몇 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1등급이라 관리를 품질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무리사항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도매매에 신규로 들어온 셀러, 내가 도매매에서 상품을 팔고 싶다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9등급이에요. 그래서 간혹 9등급이나 8등급 중에서 또 좋은 상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상품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장난치는 가격들을 다 뺄 수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도매매하고 오노클론이 제일 큰 도매업체인데 여기 도매매 긁어다가 오노클론에 올리고요. 또 그것도 모르고 오노클론에 올린 상품을 긁어다가 또 도매매에 올린 상품들이 또 되게 많아요. 도매가 10,000원짜리가 50,000원에 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등급들이 다 하위 등급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 등급으로 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 설정하고 그냥 수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쿠팡에다가 업로드 하시게 되면은 아마 또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지도 못하는 매출들이 발생할 겁니다. 단 무조건 상품명 변경은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N배송, 그 다음에 이거 네이버 산지직송이 아니라 푸드 윈도거든요. 산지직송이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거는 다 되는 거예요. 푸드 윈도인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대표님들이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지재권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국내 리셀 중에서는 그나마 식품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는 그 지재권 이슈가 좀 덜한 편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문자나 아니면은 그 메일이나 간혹 이렇게 내용 증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거 오면은 그냥 상품 내리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하고 내가 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지재권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그냥 상품 등록만 도운 거지 그런 것까지 이제 책임은 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품 템플릿에서 이렇게 상품 제목, 옵션 이미지, 비디오, 상세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옵션 이미지도 두 번째. 그러면 비껴가겠죠. 만약에 옵션이 하나면 그냥 그 옵션명 들어오는 거고, 옵션이 여러 개 있으면 두 번째 옵션.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 이제 묶임을 방지하기도 하고, 어차피 상품명 바꾸면요 거의 한 70%는 아마 안 묶일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썸네일까지 우리가 두 번째 거 사용하게 되면은 안 묶이겠죠. 그래서 식품 카테고리가 생각보다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쿠팡에서.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에는 여러분들 업로드 하시면 안 되고 주로 이제 쿠팡, 다른 기타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런 데다 올리시면 됩니다. 지옥션은 이제 셀러 툴이 이제 승인이 나가지고요. 그래도 우린 빨리 된 겁니다. 남들은 6개월 걸렸다는데,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5월 2일 날 오픈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마켓 옥션도 업로드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업무에 참고하셔가지고 그때 스케줄 맞춰서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템플릿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어차피 상세 페이지는 쓰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표 이미지하고 대표 추가 이미지, 대표 이미지라는 게 썸네일인 겁니다. 썸네일. 요게 대표 썸네일, 그 다음에 나머지 썸네일.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썸네일만 들어오는 거죠. 상세 페이지 내용은 다 없애지고, 그 다음에 상품 정보고시, 스펙 정보만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업로드하는 방식이고요. 난 이런 리스크 싫어, 신경 쓰이고 싶지 않고 하시면은 이거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여기다가 도매매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도 강의할 때 왕의 기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초창기 때 온라인으로 위탁 배송 형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했던 게 도매매 사이트였거든요. 정말 진입장벽이 낮아요. 누구나 다 하고 있고, 지금도 상품 검색해보면 3, 40개가 다 똑같아요. 상품명 변경을 안 해서. 대표님들이 상품명을 변경을 하면서 쿠팡에다 넣게 되면은 충분히 그냥 이걸로 진짜 100개 한번 채워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무조건 5천 이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매출 내라고 제가 이거 뚫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지재권 이슈가 없어요. 도매매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은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여부, 허용 다 이렇게 허용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좀 이상한 판매자가 있어요. 제조 업체나 브랜드에 컨펌도 안 받고 그냥 임의로 올려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나는 도매매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올렸다 하시게 되면 이제 면책이 되니까, 아무튼 지재권 이슈 없이 편안하게 상품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다. 예전에는 정말 진입장벽이 낮고 다 가격 피 터지는 싸움이었지만, 지금은 얘를 우리가 다 수정해서 올리니까 대표님들만의 상품으로 업로드가 된다. 그리고 라쿠텐, 미국 아마존, 일본 아마존 다 괜찮으니까 대표님들이 처음에 초보들은 이거저거 저거 다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중심 딱 잡고 한 70% 정도 내가 할애할 거를 하나 딱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거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나머지 이제 30% 시간에 서브로 한 두세 개 업체 더 이렇게 소싱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충분히 내가 효율적으로 이 셀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대행 연도 설정도 이제 이게 5월 달에 이제 5월 초에 오픈 예정에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상품을 우리가 수집할 때 미리 이제 내가 수집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수집하게 되면 수집 설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서 이제 옵션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상품을 내가 어느 마켓에다가 올려놓겠다. 그것들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기식, 화장품, 알리, 혹은 라쿠텐 이런 것들은 라쿠텐은 어디 아이디, 그 다음에 화장품은 어디, 건기식은 어디, 그 다음에 수식품은 어디, 이런 식으로 여기 설정해서 내가 다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집 설정할 때 그것만 체크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업로드가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GPT가 우리가 연동이 돼서 상품명 바꾸게 되면은 바로 수집과 동시에 업로드까지 되는 거고, 내가 상품명을 나는 그래도 가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 옵션을 걸어서 일단은 수집을 하고 다시 상품명을 지금처럼 수정하고 올리는 방법. 또는 이제 GPT가 연동이 됐을 때 GPT로 자동으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집과 동시에 자동으로 마켓에 업로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셀리오를 그 자동화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그 수집할 키워드 얘한테 알려주면 얘가 자동으로 PC를 켜고 자동으로 아마존이나 라쿠텐이나, 그러니까 미리 다 설정을 해놓은 거죠. 들어가서 상품 수집을 하고 다 자동화. 대표님들은 오로지 어떤 상품을 수집할까, 어떤 상품을 팔까, 이제 그런 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드는 게 이제 장기적인 셀리오의 목표입니다. 멀지 않아요. 올해 안에 다 할 겁니다. 전 자동화도. 앞으로 좀 많이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뭐 초반이라 여러 가지 사용상에 이제 불편함도 많고, 또 저희가 대표님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대도 못해 드린 점도 있는데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사과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거의 뭐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저희가 환경을 만들어 놓을 거고, 또 편하게 또 여러분들 수집하고 쉽게 매출 낼 수 있도록 만들도록 제가 약속을 드릴 테니까, 아무튼 지금보단 더 나아질 거고 소싱처도 더 많아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셀리오를 통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벌써 11시 20분이네요. 한 10분만 제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기초 과정이어가지고 처음이신 분들은 좀 도움을 좀 많이 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급자분들도 복습하는 개념으로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소싱처 대표 이미지? 소싱처 대표 이미지가 뭐죠? 상세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집 3만 개는 누적입니다. 그냥 매월이 아니고요. 아까 그 상품 템플릿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저처럼. 여기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수집하는 페이지, 상세 페이지가 다 들어오는 거고, 얘를 해제하게 되면은 안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상품 제목 갖고 오겠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 제목이 페이지 상단에 한 번 더 들어오는 개념인 거고요. 저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썸네일,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썸네일, 요것만 상세 페이지 넣겠다. 그 다음에 스펙 정보.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브랜드 상품명을 바꾸면 좋죠. 그래서 그 브랜드에 지금 최근 트렌드와 관련된 키워드 넣어주면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검색하는데 내가 노출 확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면에서 바꿔주면 좋은데, 유럽 쪽이나 뭐 공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브랜드가 좋은 것들은 굳이 그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좋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고객들이 그 브랜드 상품을 된 것들을 다 보거든요. 뭐 뜨는 대로 그냥 첫 페이지 뭐 첫 줄에 있어서 그거를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브랜드 제품은 대부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바꿔도 되긴 하는데, 뭐 바꿔주면 더 좋긴 하다. 그것도 이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키워드로 바꿔주면 더 좋은 겁니다. 쿠팡은 브랜드가 일단은 그 유통 경로를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승인이 돼서요. 일단 다른 마켓에서 판매된 게 있으면 그걸로 소명을 하면서 이제 상품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라고 해서 뭐 다 업로드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한번 업로드 해 보시고, 그 심사 중으로 되어 있으면은 얘는 소명 대상이구나, 다음부터 안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매번 심사 중 걸린다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없으니까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셀리오로 수정을 한다는 게 뭐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상품명 수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상품명 수정은 필수죠. 당연히 해야죠. 대부분 물론 이제 나만 특정 사이트에서 수집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많이 겹칠 수가 있을 거예요. 셀리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쓰는 구매 대행 업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몰리게 되면 어떤 상품명이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명을 무조건 이제 수정을 하시는 게 매출에 노출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흔한 도매매 가지고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나오겠어요? 그게 상품명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상품명이 노출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대표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이렇게 보면은 thumbnail인데 얘가 이게 대표 이미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최대 네이버는 9장까지 쓸 수 있어요. 보통 마켓별로 좀 틀린데 보통 7장에서 9장을 써요. 그래서 이 판매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대표 이미지가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셀리오에서 두 번째 선택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대표 이미지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수집했다면 이 상품으로 썸네일이 올라갈 텐데 나는 이걸로 올라가니까 보통은 쿠팡에서 위너라고 그래가지고 상품명 그 다음에 썸네일이 같으면 묶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 비교 싸움이 되니까 내가 이제 안 묶이기 위해서는 원래는 반자동 형태로 이거를 상품을 다 눕기를 딴다거나 다른 배경을 넣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자동 하게 되면은 저는 아예 이 사진 안 쓰거든요. 아예 다른 사진을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버리는 거 있는데 그거에는 이제 속도에 제한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대량으로 다 밀어놓고 있는데 수동으로 하루 10개, 20개보다 대량으로 그냥 1000개, 2000개 하는 게 매출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노출에 도움이 되는 건 상품명이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텍스트 나중에 더 고도화할 때 반응이 온다 싶으면은 상세 페이지 텍스트를 또 고도화하는데 그때 이제 GPT를 해주는 거죠. 상세 페이지 고도화해라 하고 그러면은 얘가 풍성하게 잘 꾸며주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흔한 말로 낱말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게 키워드잖아요. 그 키워드가 이제 검색에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쿠팡은 그것까지 보거든요. 네이버도 그것도 보고 상세 페이지 단어까지. 다른 마켓은 그건 안 보는데 상품명만 보는데 쿠팡 네이버는 상세 페이지 텍스트도 보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도 고도화시키면 당연히 노출 도움이 되겠죠. 제니스 님이 들어오셨구나. 예를 들어서 GPT한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아까 갑자기 꼬여버렸네. 왜 그래? 그럼 클로드로 가보자. 아까 톡방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던데 오늘 GPT 이상하다고 속도가. 그러면은 뭐 GPT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클로드도 그렇고 여기 이제 뭐 프로젝트 그 다음에 GPT는 이제 GPTS라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단순 반복들은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내가 이제 상품명을 그냥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다 상품과 관련된 것들 뭐 이것도 다 집어넣고 그러면 얘가 이 안에서 선택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직접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상품명을 제가 바꾸려고 내려놓은 게 있어요. 공기식이거든요.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롬프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건기식이면은 건기식에 또 관련된 또 프롬프트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금방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렇게 복사해서 아까 엑셀에다가 붙여놓게 되면은 이제 그 상품명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바꿔서 내가 셀리오에서 바로 업로드하게 되면은 상품명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명을 바꾸게 되게 편하죠. 그러면 여기서 엑셀 일괄 수정. 그래서 아까 이제 바꾼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올리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쭉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금 시대에 진짜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 꼭 여러분들의 업무에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쉽고 편한 구매 대행이 진짜 없었어요. 지금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상품명 바꾸려면 어떻게 했어요? 연관 키워드, 자동 완성 키워드 다 뽑았죠. 네이버 1페이지에 해당 키워드 상품 쭉 다 띄워놓고 거기 들어가는 단어 다 뽑았죠. 이렇게 했다고요. 상품명이 매출에 거의 8, 90% 좌우합니다. 상품명만 잘 쓰면 여러분들 무조건 매출 나와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상품명도 이것도 이거 다 바꿔주는데 오늘 하루 교육 드시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